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뉴스들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성난 민심을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MBC와 CNN 등 방송에 출연해 물가 상승은 정책 실패가 아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바이든 지지율이 최저를 달리고 있고 그 이유가 바로 경제난을 가장 많이 꼽았기 때문이죠. 당장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들어온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오늘 당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중간선거 가상 대결에서 응답자 중 등록된 유권자의 51%가 공화당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981년 중간선거 가상 대결 조사를 시작한 이후 민주당 지지율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예정이 커 보입니다. 공급망 이슈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심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바이든 정책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 관련 제약주들이 또 한 번의 수혜를 볼 듯합니다. 미국은 백신에 대해서 강제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으며 백신을 안 맞으면 취업도 안 되고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으며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백신을 맞는 나이를 낮추고 있고 특히 코로나 치료제를 이미 미국은 몇백만 개 이상 선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을 생산 중이고 최근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또한 사업부 분할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듯합니다. 머크는 코로나 치료제 발표 당시 급등했으나 화이자가 더 좋은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가 현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코로나 백신 매출과 앞으로 매출치 또한 시장을 상회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치료제까지 개발하면서 주가는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제약주 중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모더나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매출이 코로나 백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백신 매출이 3분기에 많이 줄었고 4분기에도 생산량과 매출이 시장의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같이 연구했던 미국 정부 인원들을 제외하고 모더나 백신 인원들만 백신 관련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미국 정부와 사이가 안 좋고 가난한 나라에도 비싸게 팔면서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보다 심근염 위험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발표돼서 백신을 많이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4개 종목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과연 G20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대만 문제나 코로나 문제 등 서로 엄청 다퉈왔던 두 정상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러한 미중 정상회담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보여드린 자료와 동일한 자료입니다. 2개월 전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 분위기를 낼 때도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과 달리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죠. 참고로 여기 나오는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홍콩도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인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도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의 시장의 변동성은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할 듯합니다. 저도 잘 보고 있다가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뒤를 이어 마그네슘까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세계 공급 물량의 85%를 가지고 있는데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자 올해 중순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 기어박스와 연료탱크 커버 등 자동차 부품에 주로 활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의 필수 원료입니다. 특히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소재 부족 현상은 친환경차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 때문에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체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알루미늄은 중량이 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량화에 있어 필수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앞으로 계속 부족해진다면 실제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샤오펑, 그리고 전기차 대표 업체인 테슬라와 루시드, 리비안 정도 있을 듯합니다. 앞에서 전기차의 경우 경량화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전기차 주식 4개를 뽑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부품 수가 훨씬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들어가는 부품 수가 40에서 50%가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 알루미늄이 어떤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물론 전기차가 경량화한다고 알루미늄을 많이 쓰지만 내연기관차가 부품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큰 연료통이나 기어박스 등 내연기관 필수 부품에도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중국이 글로벌 물량 85%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시 생산만 시작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인 니오와 샤오펑 등은 이러한 마그네슘 이슈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마그네슘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중국 기업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차의 가속화를 늦춘다고 보기보다는 기존 내연 기관차들이 전기차로 더 빨리 전환할 수 없게 만드는 이슈 같으며 전기차 업체들과 격차를 조금 더 벌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다음 큰 투자 테마로 메타버스를 강조했습니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12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내용에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교하는 매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 에드워드 스탠리는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기업가 분석가는 현재 어떤 테마보다 메타버스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산업이 2030년까지 10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앞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인 빵 주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메타버스 산업에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며 현재 148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 메타버스 산업의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우리도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 할 듯한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ETF인 메타를 가져와 봤습니다. 메타버스 ETF 중 가장 먼저 상장됐고 제일 큰 규모인 ETF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주식을 담고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대장주는 엔비디아로 보는 듯합니다. 무려 10%에 달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2위가 로블록스,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유니티, 그리고 5위가 메타버스에 올인한 페이스북입니다. 엔비디아나 로블록스는 그렇다 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인 것은 조금 놀라워 보입니다.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메타버스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월 2일에 있었던 연례회의에서 올해 세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를 메타버스로 꼽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1990년대 초반 인터넷과 웹사이트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능숙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20년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기능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클라우드인 애저를 사용해 여러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번 연례 행사 때 메타버스 관련 2가지 주요 기술도 시연해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오토데스크, 아마존, 텐센트, 동남아 이커머스 기업인 C도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풀이장 선물 시장은 조금 좋아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 보이면서 양전으로 시작할 듯합니다. 그래도 바이든과 시진핑 말 한마디에 출렁거릴 확률이 크므로 뉴스 등을 잘 봐야 할 듯합니다. 대표적인 공포지수 2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어앤그리드 수치는 저번 주보다 2 정도 떨어진 83을 가리키고 있고 변동성 지수인 빅스도 장 시작 전에 2.7%가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시장하고 같이 오르는 것을 보면
호황 속에서도 마음 한쪽에는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플라이드나 엔비디아, 바이두, 월마트 등 아직 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이끌지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끌지 기대가 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